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트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의 경우 IT 담당자 분들께서도 종종 접하시게 되는, 그리고 많이 관여하게 되는 그런 업무일 텐데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바로 볼까요? 쉐어다이트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함께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프로그램 개발 의뢰 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그럼 내용을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개발 지시가 있어 현업분들의 의견을 모아 개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팀장님께서 의견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며 자체적으로 기존 프로그램 강화 차원으로 진행하라고 하신다네요. 그러면서 개발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대답해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는 개발 요청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배에 노젓는 사람이 없는 기분이라며 실제 사용자들이 결과물을 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원분들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PF 구성이 안 되면 현업 책임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줘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종 사용자 의견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개발 단계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방법론 등 그에 따른 개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현업 부서의 요구사항이나 의견 없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냐며 팀장님을 잘 설득해야 할 텐데 난감한 상황으로 보인다. 현업부서 담당자 선정 후 통보받은 다음에 그 담당자와 개발 요청서를 작성하고 개발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결과물이 현업부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현업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와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개발 다 하고 나중에 딴소리한다. 담당자 지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 인터뷰를 통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담당자, 현업부서장 서명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 현업 쪽 대표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가게 된다.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느낄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취합, 조율해야 한다며 만약 실무자들이 성의 있게 답변을 주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공식 문서로 의견을 묻는 것이 좋다. 현업은 원래 주어진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개발 완성 전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과물을 봐야 그제서야 의견이 마구 쏟아진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이 적합하다. 조금씩이라도 결과물을 먼저 보여주면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이 요청했을 테니 그분들 중 한 명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PM을 뽑고 개발 공수 및 비용 산정 후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등의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일단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현업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니 대표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든 공식 문서로 의견을 묻든 먼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업은 그들의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을 실제로 봐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조금씩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받아 개발에 적용해 나가는 에자일 방법론이 적합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라면 아마도 전담 개발팀이 따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아마도 외주를 주어서 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내에서 IT팀이 총대를 메고 PM 역할을 해서 이 외주 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워터폴 그리고 에자일 방법론인데요. 질문자님의 회사의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질문자님의 회사는 워터폴 방법론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터폴 방법론의 워터폴은 폭포를 뜻하고요. 가장 윗단계, 첫 단계부터 차례대로 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개발의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이고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및 설계, 이후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프로그램 배포 및 사용 단계를 거쳐 개발이 됩니다. 즉, 요구사항이 먼저 정의가 되지 않으면 개발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어떤 제품을 만들지 설계할 수 있고 그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워터폴 방법론에서는 이 각 단계별로 명확하게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위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어나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프로그램 전체가 모두 완성될 때까지 결과물을 볼 수가 없어서 이 각 단계별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진행하기에 이 전체 개발 과정이 다소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단계인 요구사항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온 결과물 역시 현업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디자인,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 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게다가 현업 혹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할 때 다시 한번 이 요구사항 정의부터 전체 과정을 쭉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능이 추가될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제때에 기능 추가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애자일 방법론인데요.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인데 개발을 빨리 하자 이거는 아니고요. 전체 개발 과정은 워터폴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에서 커버해야 할 이 모든 기능에 대한 전체 요구사항을 처음에 한 번에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부분 나눠서 이 일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디자인,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부 기능을 먼저 완성을 한 다음 현업이 그걸 사용해 보고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팀에서는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현업이나 고객은 만들어진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워터폴 방법론보다 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별로 기능 개선이나 기능 추가를 하기에도 적합한 편이죠. 워터폴 방법론은 개발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처하는 유지보수 위주의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애자일 방법론은 계속 개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자일 방법론은 계속 개발이 미완성인 상태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용자나 고객의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변하고 추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워터폴 방법론이 아니라 애자일 방법론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도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해서 일부 기능을 먼저 개발해서 현업에게 보여주면 쉽게 의견을 취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의견을 토대로 다시 개발을 이어나가게 되면 당장의 현업 담당자나 대표자가 없어서 요구사항 정의가 어렵더라도 무리 없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질문에서 언급된 개발과 관련된 업무 중 질문과 같은 실제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같은 개발이나 개발팀 서버 생성,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 인프라 확보 등 개발 관련 업무는 IT 담당자분들께서 자주 접하시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실 때 궁금한 사항 혹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슈어드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